자, 노트북은요, 처음에 컴팩이라는 회사가 포터블 PC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IBM이 들고는 다닐 수 있는 PC를 만들었습니다만, 이게 뭐 말이 들고 다니는 거지, 실제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노트북은 컴팩이라는 회사가 포터블 PC라고 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노트북 사이즈가 작아지고 나니까 랩톱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릎 위에 쓰고 그만큼 작고 가볍다 그래서 랩톱. 그러다가 이제 일본 제조사들이 노트북에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투입을 해서 좋은 결과물을 내는데, 그 가운데서 지금은 이제 상장 폐지가 된 비운의 기업이었던 도시바가 노트북이라는 명칭으로 다이나북을 미국에 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들에게 정말 머리가 띵하게 하는 명칭이었거든요. 노트북은 공책이잖아요. 마치 공책처럼 들고 다니면서 언제 어디서든 쓸 수 있다라는 새로운 가치를 제공을 한 겁니다. 사실 노트북이라는 명칭은 미국에서 영어권에서 사용하는 명칭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러한 포터블 PC, 랩톱의 보통 명사로 각광을 받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노트북으로 불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노트북은요, 기본적으로 휴대를 해야 됩니다. 랩톱, 무릎 위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가벼워야 됩니다. 가볍고 휴대성이 뛰어날 정도로 크기가 작고 얇은 이 가치가 첫 번째예요. 하지만 PC는 어떻습니까? 성능을 기반으로 생산적인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작고 가볍지만 좋은 성능을 갖춰야 된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휴대성이 좋으려면 결과적으로 배터리가 오래 가야 됩니다. 배터리가 1시간밖에 안 가고 1시간도 안 가고 그러면 아무리 가볍고 얇으면 뭐합니까? 예전에 그런 비슷한 희한한 제품들이 있었어요. 샤프에서 두께를 뭐 엄청나게 얇게, 무게도 상당히 가볍게 했는데 배터리가 1시간 조금 더 갑니다. 이런 것들 어떻게 씁니까?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고용량 배터리를 탑재하고 무게와 두께를 최소한으로 줄여내기 위한 비용이 가장 많이 듭니다. 이게 개발비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더군다나 프로세서와 메모리 그리고 SSD를 일반 노트북에 준하는 수준으로 구현한 상태에서 무게와 두께를 덜어내는 데는 일반적으로 스펙을 높이거나 그래픽 칩셋을 통해서 수치적으로 벤치마킹이 잘 나오게 하거나 뭐 이런 작업에 비해서 3배수, 4배수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제조사들이 처음에는 순진하게 이런 경쟁에 뛰어들어서 많은 돈을 개발비에 투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휴대용 노트북의 단점, 초경량 노트북의 단점이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거 사봤자 배터리가 오래 못 가니까 실용성이 좋지 못하더라 해서 소비자들이 외면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초경량 노트북에서 다 손을 뗍니다. 안 남으니까. 그리고 경영진들에게 싫은 소리 들으니까 개발자들이 의욕 가지고 했다가 이걸 3년, 4년 계속 끌고 나가는 제조사가 없는 거예요. 삼성도 그렇고 그 외 기업들도 다 그런 식으로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마그네슘합금 가벼운 본체로 하우징을 만들기가 좋은데 합금할 때 수율 떨어지고 크랙이 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몇 번 써보다가 너무 머리 아프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으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램은 이걸 10년 동안 이 기조를 유지해온 게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휴대성과 성능을 어느 정도 구현하면서 배터리 시간까지도 잡아내는 이 세 가지의 조율점을 계속 위로 끌어올려서 지금의 10년 8개월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 노선에 있어서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그램 관련해서 또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서 왜 그램 17이 그렇게 좋다고 하느냐. 사실 성능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익스터널, 외장 그래픽을 탑재한 그램 17은 좀 성능이 보잘것없지 않냐. RTX 3050 칩셋이 들어가 있는데 RTX 4050이 거의 주력이고 4060, 4070 이런 그래픽 칩셋이 들어가 있어서 강력한 게임 퍼포먼스를 발휘하는 노트북들도 나와 있는데 왜 그램 17을 그렇게 높이 사느냐. 여러분들 같은 맥락입니다. 대부분 제조사들이 노트북을 제조할 때 그래픽 칩셋이 뭐가 들어갔는지, CPU가 뭐가 들어갔는지, 메모리 용량은 얼마인지, SSD는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분들이 노트북은, 즉 PC는 이렇게 물리적인 장치들의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고급 모델, 중급 모델, 그리고 좀 더 떨어지는 일반 대중 모델, 뭐 이렇게 나뉘는구나,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모든 엔지니어링에서 PC든 자동차든 그 외의 기구든 간에 동력이 들어가는 그러한 장치들은, 그러한 기구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열과의 싸움입니다. 얼마나 높은 성능을 안정적인 제어를 통해서 열을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보다 낮은 온도에서, 안정적인 온도에서 정상적인 성능을 낼 수 있게 만들어지느냐.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렇게 구성을 하면서 얼마나 작고 얇고 가볍게, 다시 말해서 보다 작은 기구에 그러한 밀도 높은 성능을 구현하느냐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상관관계가 명확합니다. 기구가 작아지면 열 관리 능력이 더 어려워지고, 그게 어려워지는 만큼 내부의 고성능을 구현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극도의 엔지니어링 영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물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 F는 MA 알고 계시죠? 이 F는 MA, M이 질량이고 A가 가속도입니다. 질량, 형태, 두께와 무게, 이게 사실은 물리 법칙에서 변할 수 없는 상수입니다. 그냥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줄여내고 덜어내고, 사실 엔지니어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특히 제가 노트북의 역사에 대해서 서론에서 좀 말씀드렸듯이, 노트북은 가볍게 들고 다니는, 그래서 휴대가 가능한, 휴대가 가능하려면 일단 얇고 가벼우면서 배터리가 오래 가고, PC 본연의 목적인 퍼포먼스, PC 성능으로서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 되고, 디스플레이도 최대한 이렇게 광활해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확장성, 실용성,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어야 비로소 가치가 있습니다. 자, 그램 17에 들어가 있는 그래픽 칩셋이 RTX 3050이라 대표적인 경쟁 모델인 갤럭시북 4 울트라에 들어가 있는 4050 혹은 그 이상의 그래픽 칩셋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대신 갤럭시북 4 울트라 대비 무게가 무려 500g이 더 가볍습니다. 1.35kg 기준으로 500g이면 37%의 차이입니다. 자, 500g을 더 가볍게, 더군다나 갤럭시북 4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16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모델입니다. 디스플레이가 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기구가 커져야 됩니다. 기구가 입체적으로 이렇게 커지려면 가로 세로 폭이 아니라 이 깊이까지, 뎁스까지 커져야 되니까 커진 공간이 3배수로 커지는 거예요. 이런 구조적인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이 모델이 500g이나 가볍다라는 점이에요. 그럼 이제 이걸 자동차와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량화. 경량화가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지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레이스에 사용되는 레이스카가 왜 이렇게 비싸냐면, 소량 생산되는, 대량 양산이 되는 그런 라인업이 아니기 때문에 뭐 부품을 공급사에서 싸게 공급을 받아서 장착을 할 수 없어서 많은 파츠들을 수제화업으로 소량만 해야 하기 때문에 비싼 것도 있지만, 경량을 위해 필요한 카본 파이버 린포스 폴리머, CFRP 같은 이러한 아주 값비싼 공정의 소재들이 대거 사용이 돼서 무게를 최대한 낮춰야 됩니다. 가볍게 만들어야 돼요. 무게를 가볍게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설계나 소재 변에 있어서 특화된 기술력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 이게 자동차에서 가장 비용을 크게 상승시킵니다. 그리고 엔진을 제작할 때도 엔진을 같은 출력에서 더 가벼우면서 연비가 좋게 나오게 만드는데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무조건 성능 높이는 거, 거기에는 사실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작 엔지니어링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속칭 말해서 품이 많이 들어가고, 맨아워가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 질량을 덜어내는 겁니다. 같은 조건에서 더 가볍고, 더 얇고, 더 작게 그런 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는 엔지니어링이
사실 이 제조업에서는 가장 소비자들에게 가치가 있고 기업에게서는 정말 꺼려지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대부분 제조사들이 노트북 PC에 대한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거의 담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휴대 노트북의 시대는 지났다. 가볍고 얇고 작게 만드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 왜? 너희들 경험해 봤잖아. 예전에 그런 모델이 나왔는데 어디 뭐 비싸기만 했지 성능적인 실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희들 만족할 만한 모델이 있었니? 없었잖아. 그걸 경험하고도 또 속으려고 그래? 무게는 중요하지 않아. 여기 들어가 있는 성능이 중요한 거야 라고 해서 한 제조사가 말하자면 애플이 이제 그런 주의로 해서 극도의 휴대성 아니야. 일단 노트북의 기본적인 편의성과 성능이 중요한 거야 라고 해서 알루미늄을 유리바디 형태로 해서 좀 고급스럽게, 특히 애플은 그런 전략을 펼치기가 좋은 게 강력한 OS를 바탕으로 폭넓은 생태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팬보이들이 두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득이 된 거예요. 야, 삼성도 이 방향이 맞나? 그래, 비용을 많이 들여서 정말 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경량화에 우리가 소비자들이 잘 알아주지도 않는데 가벼우면 뭐해? 성능이 안 되는데. 가벼우면 뭐해? 저렇게 비싼데. 가벼우면 뭐해? 배터리가 이렇게 짧게 가는데. 이러한 평가들 때문에 그동안 초경량 노트북을 진행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어왔던 경험이 있었던 터라. 그래, 그냥 우리도 저기에 슬쩍 숟가락 얹자. 그래서 갤럭시 북4 시리즈가 애플 전략으로 급선회를 한 거예요. 다른 제조사들은 뭐 진작에 야, 극도의 휴대성보다는 그냥 성능, 가성비, 특히 중국이나 대만 기업, 레노버나 에이수스 같은 그런 브랜드들은 극강의 가성비로 승부를 하기 위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또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LG만 아니야. 초경량 모델, 이 초경량 모델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극도의 엔지니어링, 기술력, 또 비용 이런 것들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노트북이라는 그런 장비에 가장 맞는 방향성이고 이 가치를 우리는 계속 유지할 거야 라고 해서 지금의 그램 17로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 비슷한 제품군 기준으로 500g이 넘는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디스플레이는 1인치가 더 크고 그런데 그래픽 칩셋은 버전이 기존의 1.kg대에서 2.1kg 그 사이에 포진되어 있는 제품들은 4050이나 뭐 4060 이런 그래픽 칩셋이 더 들어가 있는 반면에 무게를 최소 500g에서 높게는 7, 800g 덜어내고 17인치로 디스플레이가 커진 이 사이즈를 언제 어디든 휴대할 수 있는 이 그램 17을 RTX 3050으로 만족해서 구입을 한다면 어느 게 더 가치가 높을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소비자분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스펙에 구현되어 있는 그러한 숫자들이 전반적인 제조 가격대나 제조사가 투입하는 비용을 상승시키는 그러한 요인 대비 이렇게 동 사이즈에서 극도로 얇고 가벼우면서 휴대성을 극대화시킨 이런 17 같은 모델을 만들어내는데 투입되는 비용이나 또 노력 어느 것이 더 기업 입장에서는 불리한 것인지 이걸 잘 구분을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조사들이 모른 척하고 3, 400g, 5, 600g 여러분들 어차피 빽빽 쓰면 별 차이 없으니까 성능 좋은 거 사세요라고 워딩을 해서 그걸 자꾸 의미를 퇴색시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같은 사이즈의 같은 성능의 같은 그런 비슷한 스펙의 노트북인데 100g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100g 더 가벼운 노트북에 투입된 비용이나 제조사의 노력이 30% 이상 더 투입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배수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500g의 차이입니다. 500g의 차이인데 똑같은 스펙에 똑같은 편의성에 똑같은 구성이라 그러면 얼마나 더 가치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래픽 칩셋이 RTX 3050으로 좀 구형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이 그램 17에 RTX 3050이 들어가 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니 RTX 40 신형 나왔고 신형의 TDP도 똑같다. 똑같이
45W인데 그냥 바꿔놓으면 되잖아. 이걸 안 해가지고 구형을 넣고 가격적으로 그 차이 나는, 어쨌든 LG가 17인치에서 가장 휴대성이 훌륭한 초경량 그런 기술을 구현해 놨다는 걸 인정하는데 그 들어간 비용을 이런 식으로 보전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들을 단순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이전에 TDP라는 개념을 대부분의 유저들이 이해를 잘 못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TDP, Thermal Design Power, 반도체가 소비하는 소비 전력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소비 전력으로만 표시하니까 마치 그 그래픽 칩셋, 그 AP, 여기에서 사용되는 전력량, 필요한 그 반도체가 소모하는 전력량이라고 오해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TDP는 세미컨덕터, 반도체에 필요한 전력이 아니라 서멀, 온도, 다시 말하면 쿨링 시스템 전체를 위한, 그 구조물을 위한 전력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반도체에서 연산을 하는데 필요한 전력은 아주 낮은 전력만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의 결정적인 단점이 뭐냐? 연산을 하는데 엄청난 열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예요. 부동소수점 연산을 그렇게 빨리 수행을 해내기 위해선 반도체 구조에서 열이 엄청나게 발생을 하는데, 이 열을 150도 이상 넘어가게 되면 아예 반도체가 고장이 나버리니까 100도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반도체에서 발생하는 열을 제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연산을 높게 빠르게 하면 할수록 그 열이 더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조사에서 서멀, 히트 파이프, 히트 챔버, 쿨링 팬, 이런 것들을 여기에다가 높아진 성능만큼 기구를 만들어서 집어넣어야 되고, 쿨링 팬이 뭐예요? 모터잖아요. 모터 돌리는데 전력을 얼마나 많이 소모합니까? 그 열이 나잖아요. 이런 것들을 맞춰서 막 RPM을 빠르게 느리게 제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투입되는 전력의 총합이 45W, 80W, 120W라는 거예요. 반도체가 실제로는 전력을 얼마나 소모하는지, 어떤 연산을 할 때 어떤 패턴으로 전력 소모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서멀에 대한 패턴도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해서 모터 제어를 해야 되는지, 이게 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조사에서 보증하는 건 이 반도체는 딱 요 정도의 서멀에 해당되는 기구가 필요하니까 설계할 때 참고해. 45W로 서멀 디자인 파워가 그렇게 설계가 된 거니까 쿨링 시스템을 만들어서 요거를 제어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번 너희들이 시스템에 직접 메인보드에 넣어서 딱 그 정도 수준으로 놓고 한번 설계를 해봐. 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3050에서 4050이 TDP가 45W라고 해서 그냥 바꾸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두 칩셋은 이제 세대가 한 세대 버전업이 됨에 따라서 쿠다코어라든지 내부적인 그런 구조 자체가 싹 변경이 된 겁니다. 좀 더 강화되어 있고, 그리고 또 연산하는 그런 과정에서 발열의 특성이 다 달라요. 이걸 실질적으로 메인보드에 적용을 해서 어떻게 서머 시스템, 쿨링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또 쿨링팬을 어떤 속도로 어느 파트에서 어떻게 제어를 해야 되는지 이 펌웨어를 세밀하게 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LG가 RTX 3050에 맞춰서 이 그램 17의 설계를 시작을 했다가 4050이 발표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4050을 집어넣기 위해서 기존에 개발했던 걸 중지하고 다시 메인보드를 비롯해서 새롭게 개발을 진행해야 됐었겠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가뜩이나 동급에서 17인치에서 외장 그래픽을 탑재하고 저전력 프로세서를 탑재한, 그리고 장시간 배터리가 보장이 되는 이런 레이아웃 쪽에서는 경쟁 모델을 찾을 수 없을 만큼 가볍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량, 두께, 휴대성 극대화시키기의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투입됐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새로운 그래픽 칩셋을 위해서 새로운 그래픽 칩셋이 업체에 공급이 되면 또 가격이 올라가죠. 가격이 올라가면서 또 기존의 설계를 다 버리고 새롭게 설계를 해서 메인보드에 RTX 4050을 입혀야 되고, 서머 시스템의 구조도 바꿔야 되고, 이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뜩이나 비싼 그램이 더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조사에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가격을 좀 더 높이더라도 설계를 전면 변경해서, 그래서 RTX 4050으로 이걸 소비자들의 어떤 성능적인 만족을 위해서 변경을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되면 이제 부작용은
가뜩이나 비싼 그램은 더 비싸지는 거고 소비자들의 접근성은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반대로 다른 선택지는 뭐였습니까? 어차피 17인치의 이런 고성능 노트북, 휴대 가능하면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램 17과 같은 이런 노트북은 시중에 없다. 또 외장 그래픽을 탑재한 휴대 가능한 노트북들은 거의 2.8kg대로 그램과는 최소 500g 이상의 차이를 낸다. 그럼 소비자들이 500g이나 가벼우면서 이 얇고 가벼운 17인치 독보적인 하우징에 들어가 있는 RTX 3050 거기에다가 비용적으로도 크게 인상시키지 않아서 이 정도면 그래도 구입할 만한 그런 가용 범위 내에 들어와 있다라는 인식을 주는 이 구성이 더 시장에서 잘 먹힐 것인지 이 두 개를 놓고 선택을 해야 됐겠죠. 그 과정에서 이제 왜 4050을 탑재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LG에서 대답이 좀 성의가 없었어요. 당시에. 뭐 관련된 설계를 다시 해야 돼서 그래서 좀 힘들었다. 그럼 이제 왜 다시를 해야 되는지 그 TDP가 담고 있는 의미와 또 새롭게 버전업이 된 4050, RTX 4050 칩셋과 3050 칩셋의 특징이 뭐가 달라서 왜 어떤 부분을 새로 설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설명이 없으니까 소비자들은 야 그건 TDP 똑같다는데 그냥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에 설득력이 더 실려버려가지고 이 소문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야 LG가 오래된 그래픽 칩셋으로 재고떨이 하는구나 이렇게 오명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는 그때 당시에 4050은 띄고 5050으로 내년 시장에 제대로 된 그런 그램의 고성능 17인치 모델을 선보이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한 바 있고 LG 측에서도 지금 그걸 준비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년 선보이는 외장 그래픽 모델에는 아마 내년 한 2분기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RTX 5050으로 4050을 건너뛴 모델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각오해야 될 건 그만큼 가격이 올라갑니다.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도 가성비 측면에 있어서 좀 부담된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그걸 감수하고 변경돼서 기존의 RTX 3050 이 그래픽 칩셋과 그런 다른 구조에서 좀 더 고성능을 느낄 수 있는 극강의 휴대 노트북인 이 그램 17을 여러분들이 감수하면서 구입하실 거냐 아니면 여전히 동급 모델 대비 500g 이상 가벼운 최소 500g이에요. 그런 하우징에서 RTX 3050 정도면은 어차피 노트북에서 게임을 할 때는 이 그래픽 해상도라든지 이런 옵션을 좀 높게 하게 되면 외부에서 배터리만으로 오래 사용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옵션을 좀 낮춰서 장시간 사용을 하시려면 낮은 옵션에서 이렇게 구동하는 게 더 유리하니까 이런 용도로 노트북에서 간간히 게임을 즐기는 용도라 그러면 RTX 3050이 조합되어 있고 그럼에도 1.35kg으로 거의 밸런스 측면에 있어서 경쟁 모델을 찾아볼 수 없는 이 그램 17이 가격 대비 구입 가치가 저는 여전히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스펙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고 성능과 기술력 그리고 또 오버 스펙이 구현되어 있는 제품이라 그러면 환장을 하는 사람인데 왜 4050이 들어가 있는 갤럭시북 4나 뭐 에이수스 그리고 또 뭐 MSI, 에이서 뭐 이런 제품들을 거들떠도 안 보고 그램 17을 RTX 3050으로 만족하면서 이 정도면 휴대 노트북으로 충분히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느냐. 그 본질을 여러분들이 꿰뚫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제조사에서 노트북을 만들 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 거의 담합하는 분위기예요. 최소 1.6은 너희들 감수하고 16인치 같으면 가벼워봐야 1.5 이하는 기대하지 마. 그리고 외장 그래픽 들어가면 무조건 1.8은 될 거야. 이 정도는 돼야 너희들이 외장 그래픽이 들어가 있는 적정 수준의 노트북을 손에 넣을 수 있어 라는 전략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차피 노트북은 몇백 그램 차이 중요하지 않고 그래픽 칩셋, 메모리, SSD가 가격 결정하는 거 알잖아 라고 워딩을 분위기를 묘하게 몰고 가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래픽 칩셋 이거는 뭐 지금 엔비디아가 워낙 가격을 높게 받으니까 이거는 가격을 좌우하는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메모리 SSD 정도라면 노트북을 가볍고 얇게 만드는 비용과는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비교가 되질 않아요. 그런 스펙과 400g, 500g 비슷한 스펙
그리고 비교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경쟁 제품군에서 그 정도의 차이를 낸다 그러면 제조사가 여러분들에게 비용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개발비든 뭐든, 그리고 또 직원들의 노력이든, 기업이 높은 기술력으로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는 그런 제품을 제공해야 되는 제조사로서의 의무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결과물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램 17을 여러분들에게 공구를 통해서 소비자용 노트북은 이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그램은 절대 완벽하거나 결함이 없거나 아쉬움이 없는 그런 노트북이 절대 아닙니다. 특히 이런 그램처럼 개성이 아주 뛰어난 노트북들은 단점을 찾다 보면은 오히려 무난하고 둘이 뭉실한 제품 비해서 단점을 더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해가 강렬할수록 그림자는 더 짙게 드리워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강한 햇빛을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강하게 내리쬐는 햇볕 아래서 해수욕을 즐기던 야외 활동을 하던 화창한 날을 좋아하는 건, 근데 그게 우리가 가장 바라는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는 핵심 코어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노트북이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들고 다니기 위해서, 무릎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 포터블 PC, 그리고 도시바, 지금은 뭐 상장 폐지된 비운의 기업이 됐습니다만 공책처럼 어디든 휴대하고 다니면서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그러려면 배터리 오래 가야 되고 공책처럼 가벼워야 되고, 그리고 또 공책이 작으면 필기할 게 없잖아요. 넓은 지면을 통해서 많은 필기를 할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가 커야 되고, 그러면서 종이 질, 글씨가 잘 써져야 되죠. 필기감이 좋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드웨어 스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작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17인치 그램 17에 담겨져 있는 외형적인 휴대 특성, 배터리 성능적인 특성,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가격적인 조건, 이런 것들이 현재 남아있는 노트북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우리가 피땀 흘려 번 돈을 사용하기에는 가장 적합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제 9월 초에 신학기 맞이해서 이제 그램 17 관련해서 또 LG를 막 못 살게 싸게 내놔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복잡한 벤치마킹 쭉 늘어놓고 이러니까 좋죠, 이러니까 여러분들 봤죠, 이렇게 유리한 수치들 나열하는 것보다 이렇게 개념을 정리해서 이러니까 그램 17이 담고 있는 소비자용 노트북의 가치로서는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어떠신가요? 라는 소거 포인트로는 가장 적합한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어서 좀 두 편에 걸쳐서 그램 관련해서 왜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소비자용 노트북, 콘텐츠 소비용이나 외부에 휴대하는 노트북으로 그램을 왜 오랫동안 10년 동안 변함없이 사용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그램 영상은 이제 공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